그래도 여기는 숙제 좀 덜 한 편인데? 예. 뭐 없잖아. 어머니 뭐 그래 다 해봤자 100문제 안 넘지 않아? 생겼는지 너희 중학교 지금 형 누나들이 숙제를 얼마씩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구나. 기본 150문제는 할 텐데. 오 중학생들이 다른 데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다 해? 그러면 다 할 수가 있어요. 배우신 분들은. 거의 한 그래 90%는 해오죠.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고. 아는 건 다. 아는 건 다 하지. 안 하면 혼나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하죠. 다른 학원들이 못 다른 수준이 많을 텐데. 뭐 그렇겠지. 근데 그걸 해야 남들보다 잘할 거 아니야. 남들보다 똑같이 하면서 남들보다 잘하길 바라는 게 좀 웃기지 않아? 맞잖아. 남들보다 잘하고 싶으면 남들보다 많이 해야죠. 지금 수능 논술 철이거든, 지금. 이제 수시 지원하고 논술 전형 보는 애들 논술 보고 있는데, 내가 좀 전에 뉴스 기사 지금 뜬 거를 봤는데, 뉴스 기사요? 항상 뉴스 나오죠. 수능 관련된 것들은. 입시 관련된 거는 매년 뉴스 나와. 왜냐면 온 전 국민의 관심사니까. 어디냐? 여기 어디야? 아주대 어딘지 모르죠? 아주 대학교요? 네, 아주대라고 있어요. 아주 최고네요. 아주대학교의 약학과가 지금 모집 정원 5명이거든? 5명 뽑는데, 왜 5명밖에 안 뽑아요? 그건 뭐 걔네 맘이지. 너무 적은데. 원래 적어. 아니, 봐봐. 한 과에 다 해서 40명이야. 네? 원래 학과가 그래. 40명에서 많아야 50명 뽑죠. 그러면 니네 반 정원도 40명 안 넘어가잖아. 그쵸. 응. 아, 과가 약간 반 느낌. 뭐 그런 느낌이지. 학부면은 좀 많이 얘기가 다르지만 학과는 보통 한 반 느낌이라서 많아야 50명이고요. 뭐 한 40명 정도? 그 정도 뽑는데 그 중에 논술 전형으로 뽑는 게 5명 뽑는 거예요. 나머지 또 다른 전형에 또 있잖아. 전형이 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전형이 뭐예요? 학교 가는 방법이요. 아, 근데 아무튼가 그 5명 뽑는데 몇 명 지원했게? 3,500명. 700대 1입니다. 700대 1. 와, 700대 1. 그럼 봐봐. 남들 하는 만큼 하면 그거 가? 못 가? 그래서 남들보다 잘하고 남들보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남들보다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약학대잖아. 그러면 잘하는 애들끼리 모아놨는데 3,500명이란 소리야. 기본적으로 1등급 받는 애들끼리 지금 경쟁률이 700대 1이라고. 1등급 기본적으로 나오는 전국에 잘하는 애들이 700명 중에 1명. 그러면 그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갈릴 거 아니야. 못해도 논술 점수에서 1점이라도 더 높은 애가 붙겠지. 그래서 이걸 꿈과 희망을 꺾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원하는 곳을 잘 가고 싶으면 남들 하는 거 정도로 해서 만족하면 못 가. 현실이지만 연구가 이름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부뿐만 아니라 뭘 해도 마찬가지야. 남들 하는 만큼 해갖고 어떻게 잘 돼? 남들 하는 만큼 하겠지, 그러면. 뭐 직장인들 평균 뭐 연봉 따져봤을 때 초봉이 대충 3천이다. 초봉 3천이면은 다 떼고 남은 뭐 보험, 4대 보험 떼고 뭐 떼고 저거 떼고 해서 남으면 한 달에 한 220 받을 거거든요. 연봉 3천이라고 치면. 그게 남들 받는 수준이에요.
그게 평균이라는 말이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남들 하는 수준 하면 딱 그 정도라는 소리야. 근데 뭐 대기업 들어가서 뭐 연봉 5천, 6천 받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남들보다 잘 해야지. 그 연봉 1억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 연봉 1억 받는 사람이면 이미 상위 1% 이내예요. 0.5% 이내의 사람. 그러면 공부에서도 그 정도 안엔 들어갔어야 가능한 얘기인 거지, 그지? 그 공부뿐만이 아니라 뭐 요리를 하든 미용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다 똑같은 얘기지. 남들 하는 만큼 해서는 남들이 버는 수준밖에 못 번다. 아니, 애들이 뭐만 하면은 막 돈 얘기하길래 돈 얘기로 좀 비유를 들어줬는데 그래야 와닿는 것 같길래. 괜히 들은 그래서 남들 하는 수준으로 하면 나오는 등급이 4등급, 3등급이고요. 3, 4, 5등급 정도 되고요. 그래서 남들 하는 수준으로 3등급도 남들 하는 수준보다 좀 높은 거지. 한 4, 5등급 나온다? 그럼 이걸로 갈 수 있는 게 강원대. 강원대학교가 어디지? 강원도에 있죠. 춘천에. 그 다음에 호남대. 호남에 있고요. 충청도. 하남대는 없어요. 부산대. 부산에 있고요. 좋은 데인가 나쁜 데인가? 뭐 4등급, 5등급 그냥 평균 나오면 가는 거. 그리고 순천향대. 저기 강원도 충북에 있나? 순천이요? 순천향. 순천향대. 저기 충북에 있고요. 상지대. 상지대. 원주에 있고요. 강원도. 한림대. 한림대. 되게 또 잘하시네. 충청도에 있고요. 입시만 10년을 넘게 했으니까 당연하지. 배치표면 10몇 년을 봤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근방, 그나마 서울 안에 있는 학교 가려면 나와야 되는 게 2등급이야, 2등급 최소. 와, 그러면 여기 상위 10%라는 얘기고, 상위 10%가 남들이랑 똑같아? 아니지. 남들하고 똑같은 건 여기야, 여기 평균. 여기 비중이 한 60% 정도 돼요. 4등급, 5등급 합치면. 3등급. 중간에 있는 그 평균. 그러니까, 네. 뭐 이 안에 들어가야 서울 안에 있는 데를 갈 수 있어. 그리고 그냥 고민할 거 없이 이거보다 좀 낮아도 갈 수 있지 않아요? 뭐 우연으로 갈 수는 있는데 모집 정원이 있잖아.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뽑는 정원이 있잖아. 정해져 있잖아. 근데 수험생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그거 단순히 비교해보면 10% 안에 들어가야 돼요. 카이스트 그런 데는 그럼 1등급이에요? 카이스트는 애초에 수능이랑 상관이 없잖아. 네, 과학고부터 가야, 네. 서울대학교는 뭐 서울대는 뭐 일단 당연히 다 일단 나와야 되고요. 뭘 고민을 해. 그냥 다 1 나오면 되지. 그냥 다 1 나오면 돼. 내 친구들 라인업에서 의대 가고 서울대 가고 했던 애들 그냥 수능 봐서 10개 이상 틀리면 안 돼요. 10개 안쪽입니다, 다. 전과목에서. 전과목 포함해서 전과목 포함해서 10개 이내. 과목이 좀 몇 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그래요? 그거 다 통틀어서 4개 틀린 애가 있는데 그거 다 통틀어서 4개 틀린 애가 서울대, 와, 그리고 의대, 치대, 경찰대는 예비 추가 합격으로 붙었고. 치대는 뭐예요? 치과요, 치과. 아, 치과. 그럼 저 경찰대. 서울대는 그러니까 10개 언더로 틀리면 어쨌든 인서울은 하고.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잡으면 돼. 인서울 하려면 그러니까 뭐 2등급, 평균 2등급 이내는 들어가야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뭐 한양대든 뭐가 됐든 다, 네, 그
그 얘기지. 2등급 안에는 들어가야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그 2등급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 자체가 상위 10%고 상위 10%가 남들 똑같이 한다고 해서 상위 10%가 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남들보다 더 해야 되는 거는 억울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내가 거길 가고 싶으면. 근데 거기 가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그냥 나 남들이랑 똑같이 그냥 살고 싶다. 그러면 안 해도 되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과고도 당연히 일반적인 거 아니고요. 카이스트 당연히 일반적인 거 아니고요. 아까 평범 라인업 내가 얘기해줬죠. 부산대, 강원대, 상지대, 뭐 순천향대. 그거보다 밑에는 생각해볼 그것도 없고.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요, 그 현행이 선행보다 중요해요. 현행이 더 중요하죠. 왜냐면 현행이 당연히 성적이랑 직결되는 거니까. 선행을 많이 나간다고. 근데 선행을 하는 이유, 난 선행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근데 선행의 방식은 조금 반대를 하는 편이긴 해. 봐봐. 이런 경우가 있어. 진짜로 실제로 지금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도 있는데 1-2를 5번을 풀었어 지금. 책을 5권을 했는데 아직도 뭔가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안 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그치? 5번을 했어.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 돈은 얼마나 들었겠고. 응? 근데 남아있는 게 없어. 그럼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응? 근데 그럼 선행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왜? 너네가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을 딱 현행 과정에서 공부를 하잖아? 그럼 그때 한 번 듣고 100% 이해할 자신 있어? 없잖아요. 그걸 한 번 딱 그날 그 현행 과정에서 딱 듣고 100%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 그거에 관련된 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현행만 하면 돼. 근데 그게 안 되거든, 일반적으로. 그리고 과정이 1-1부터 해서 3-2까지 쭉 갈 건데 이 과정이 가면 갈수록 특히나 또 여기에서 이제 고등 넘어가잖아? 그러면 양이 있잖아. 공부해야 되는 양이 엄청 많아져. 점점. 지금 우리가 하는 2-2도 양이 많아요. 중학교 과정 중에 양이 많은 게 2-2랑 3-1 이렇게 두 가지 꼽는데 해보면 알겠지만 많아. 근데 내용적으로 알아야 되는 양이 많은 것도 많은 건데 그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내용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 양이 너무 많아. 너무 다양하고. 그럼 그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다뤄봐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할 게 많은 거예요. 2-2랑 2-2는. 그래서 할 게 많고 3-1은 그냥 내용이 많아. 그냥 알아야 될 게 많아. 그냥 책 자체가 양이 많아요. 3-2는 근데 그 정도인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많아. 근데 봐. 너네가 수학만 해? 아니잖아. 과학도 하셔야 될 거고 사회도 하셔야 될 거고 영어도 하셔야 될 거고 국어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걸 다 해가면서 수학은 점점 양이 많아지는데 그거를 그 하루 24시간 정해진 시간만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다 따라간다?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땡겨서 하는 거야. 그게 선행의 목적이야. 근데 선행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아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그럼 알고 넘어간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뭐야? 도로 아미타불. 안 배운 것만 못하거든. 그래서 선행을 하되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현행 때 배우는 것처럼. 어차피 나중에 또 할 건데 이런 마인드로 하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냥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진짜 제대로 해야, 그렇게 해야 그나마 70에서 80% 정도가 머릿속에 남아. 그나마. 그럼 이 남은 30에서 20%를 이제 또 그 다음 단계 심화, 분루하면서 채우고 또 그 다음 심플하면서 채우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 간극을 메꾸는 거예요.
근데 선행을 5번이나 이 과정을 5번이나 했는데 남아있는 게 50% 언더야? 그럼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지금. 제대로 안 한 거지.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못 가르쳤든 아니면 지가 복습을 안 해서 다 날려먹었든 둘 중에 하나. 근데 어쨌든 결과는 시간 날리고 돈 날린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놀아. 하지 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차피 다시 할 건데. 그냥 차라리 그 시간에 놀 만큼 놀고, 나중에, 이러다 망하겠다.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다시 하는 게 더 효율이 좋다고 봐, 나는. 왜냐면 수험생들을 했잖아, 수업을. 할 마음이 없으면 본인이, 나 진짜 간절하게, 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없으면 어차피 아까 말한 그 1, 2등급 라인에 못 들어가요. 어차피 못 들어가. 백날 첫날 해도 여기에 못 가. 그럼 끼케야 3등급인데, 이 끼케야 3등급 하면은 저기 인서울 아마 운 좋으면 광운대, 진짜 그 서울 주 변두리에 있는 뭐 광운대 뭐 그런, 근데 뭐 턱걸이 하든 아니면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지. 둘 중에 하나야. 그냥 그렇게 할 바에는 어차피 시간 들고 돈 드는데 그냥 놀고, 응? 남자애들은 그냥 군대 갈 거 군대 가고, 응? 그리고 다 할 거 다 한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 보면 느낄 거야.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거를 군대 가보면 알아. 남자애들은. 가보면 알아. 그러면 그럼 그때부터는 나 진짜 이렇게 하다 인생 망하겠구나.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남자애들은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그 기회가 있어. 한번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기회가. 그럼 그때부터 공부하면 잘해. 왜냐면 지가 나 해야겠다 싶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앉아있을 때 자세부터 태도부터가 달라. 내가 수업을 해보면. 그러니까 23, 22 이런 애들이 보통 군대 갔다 온 애들이거든. 재수생들 중엔 이런 애들도 있어요. 23 이런 애들도. 그럼 그 친구가 만약에 저기 앉아있잖아. 그러면 그 풍기는 그거부터가 달라. 이렇게 있잖아, 수업을. 이렇게 할 때 뭔가 저기에서 그 무슨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걔야. 그러니까 이미 눈에서 막 뭔가 불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게 보인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돼. 그 해 바로. 본인이 원하는 데 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마인드 가지고 하면은 현행만 해도 충분히 하지. 시간도 많고, 재수생들은. 근데 그게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땡겨서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재수가 고등학교 끝나고 또 보는 거예요. 수능 2번째 보는 게 재수고 3번 보는 게 삼수고. 그러니까 고3 때 대학을 못 간 거지, 원하는 데를. 자, 그럼 뭐 시간이 딱히 없어서 이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요렇게 삼각형 쪼개 보면요, 이거 중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같고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에서의 정의, 성질, 요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죠. 그치?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도 이등분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중선, 얘는 여기에 중선인데, 선생님, 중선 하나 없는데요? 2개의 중선이 나오면 세 번째 중선은 알아서 만나요, 여기에서. 그래서 중선 3개 안 줘도 2개만 줘도 이때 만나는 요 점은 이미 무게 중심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2K면 여기가 K겠죠. 그럼 여기 반대편도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가 2A면 여기가 A일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근데 요 길이랑 평행사변형에서 같기 때문에 요 A도 결국 2K, K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요렇게 쪼갰을 때 결국 여기 중선 해서 요렇게 하나, 둘 이렇게 쪼갰을 때 얘가 뭐가 된다? 3등분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증명은 삼각형 쪽에서 무게중심 양쪽에 해보면 아까 내가 2대1 했던 거 그거랑 똑같은 얘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많이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또 여기에도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써먹으면 되는 거라 이건 문제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2다시 특징이 그거야. 요 내용들 자체는 다 정의 얘기라서 많이 어렵진 않아. 근데 이게 문제에 들어갔을 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들 가지고 그게 어려운 게 2-2여가지고 이거는 문제를 풀어봐야 네,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린을 지난번에 한 거 뒤에 그럼 이어서 하면 될 건데 이거 양이 얼마 안 될 거예요. 무게중심까지 다 해도 얼마 없어서 무게중심까지 해서 16문제밖에 안 돼. 그린을 108쪽까지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한 통도 네, 무게중심까지 다 하면 될 건데 개념 한 통이 그럼 어디까지? 네, 111쪽까지. 요렇게 해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봅시다. 와, 딱 15분까지 봐야겠네. 오답할 시간이 깐당깐당하다.